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이 이제 청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경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뭘 해야 돼요?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중에 한 개를 선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집값 한 번 더 조정될 수도 있잖아요. 추세 상승은 아니라고 제가 했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번 또 조정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또 기회가 아닐까. 그래도 나는 떨어지는 칼날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그널이 나오면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무서워도 한번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주가라는 말이 있듯이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얼죽신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네. 사실 2030들이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많이 구입을 하고 구입하려 하고 이런 이유 어떤 이유로 보세요? 신축 아파트 좋잖아요. 다 누구나 원하죠, 사실. 저도 원해요. 네. 저도 얼죽신입니다. 얼죽신인데 왜 이런 현상이 강해졌느냐. 3년 전에는 어떤 아파트를 많이 샀냐면 이제 구축 아파트를 좀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집이 오래되면 뭘 하나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합니다. 새 아파트로 바뀐단 말이에요. 다 허물어져가는 강남 대치동의 응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니 그게 뭐 20억, 30억 하면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비쌀까요? 나중에 재건축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새 아파트가 됐는데 이제 개포주공이 있었잖아요. 개포주공 1, 2, 3, 4단지 개포시형 5층짜리 아파트. 제가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이제 어떤 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 부셔져가는 집을 나보고 지금 사라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분이 뭘 못 봤다? 땅. 콘크리트 가치는 없는 거고요. 이 땅의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새 아파트로 내가 굉장히 유리한 감정평가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구축 아파트는 재건축 재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몇 년 전, 한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재건축 할 만했거든요. 구축 아파트를 사면. 근데 지금은 왜 이게 쉽지 않냐면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천정부지 올라갔기 때문에 건축비가 올라간다, 공사비가 올라간다. 그 돈 누가 내요? 조합원들.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은 조합원들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자님하고 제가 조합원이에요. 우리가 두 명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공사비 우리가 내야지 누가 내요? 맞잖아요. 조합원은 우리 두 명인데 집은 두 개인데 5세대로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3개가 남네? 요거는 일반 분양으로 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공사비 충당하면 되잖아요. 그게 재건축 재개발의 매력이고 조합원들이 부담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올려서 일반 분양을 많이 뽑아도 좋고요. 일반 분양가를 많이 올려도 좋고 조합원들은 이제 그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나가 돈을 내긴 내야 돼요. 그래도. 근데 5층짜리 아파트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거의 다 안 보이죠?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중층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개포 같은 경우는 환급을 받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아니 내가 오래된 아파트를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했는데 새 집을 받고 돈도 받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 완전히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아니 새 아파트도 받는데 돈도 받는다고? 이렇게 좋은 시절은 사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층 아파트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공사비를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5층짜리 환급받고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몇 천만 원 내던 그 추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최근에 공사비까지 올라가잖아요. 공사비 갈등. 돈을 많이 내야 돼 생각보다. 상계동 같은 경우에 모 단지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 5억 원 이야기 나왔다가 뒤집어졌잖아요. 조합원들이 5억을 어떻게 내냐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뭐 4억 5억인데 아파트 값만큼 내라는 거잖아요. 그걸 감당을 할 수 있냐고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갈수록 재건축은 사실은 발목 잡혀요. 재건축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인허가 문제 여러 가지인데 인허가는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가장 문제는 사업성이거든요. 조합원들이 돈을 적게 내고 해야 빨리 진행이 되는데 5억 내라고 하면 돈 있는 사람이야. 조합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10명의 돈은 좀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야 5억까지도 내자. 내고 빨리 하는 게 좋아라고 하지만 나머지 90명은 뭐야 나는 얼어 죽어도 5억 못 내. 하지 말자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구축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분양가도 천정부지 올라가잖아요. 요즘 분양가가 이제 주변 시세보다 좀 비싸졌어요. 강남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예외적으로 강제로 저렴하게 눌러버렸기 때문에 로또가 되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주변 시세보다 살짝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 신축 아파트 사자라고 해서 최근에 신축 아파트 선호 사상이 강해지고 있고요. 아마 건축비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당분간 신축 아파트 선호도는 계속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8월 중에 이제 전국에 예년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가 이뤄진다고 하더라고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한 50% 이제 많은 물량인데 이번 물량으로 전세 시장 조정이 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은 좀 안정을 찾을 수는 있어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세대 정도 나오면 해당 지역은 전세 시장은 좀 안정을 찾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서울은 원래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할 이유는 없는 동네입니다. 서울은 5년 전에도 부족했고요, 10년 전에도 부족했고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부족할 거고요. 조선 시대도 서울은 한양은 집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유배 가는 양반들이 그걸 고민했다잖아요. 친구들하고 문헌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 팔고 가야 돼. 집 팔고 유배 가야 돼. 집 내버려 두고 유배 가야 돼.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야 너 팔고 가면 너 다시는 한양 못 온다.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공급 부족이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은 지금 뭐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났다? 원래 부족한데 입주 물량이 좀 나오면 좀 도움이 되는 거지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또 12,000세대 나오는데 매매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시장이 달라지니까. 전세 가격은 좀 약세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입주 끝나고 한 3개월 지나면 다시 올라갑니다. 자, 전세가 신축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높아요. 왜 높냐면 매매 가격 대비 9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깡통 전세 굉장히 위험하다. 못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50% 정도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준다? 경매 넘겨버리면 다 전세금 받아갑니다. 그냥 귀찮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럼 신축이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 가격이 25억 정도면 전세가 뭐 10억은 넘어가잖아요. 10억, 12억, 13억 갈 텐데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잖아요. 나는 새 아파트 살고 싶어. 20억짜리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느니 나는 10억, 12억 주고 신축 아파트 들어가서 살다가 받아 나오면 되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금액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은 신축 아파트가 귀하잖아요. 이때 아니면 언제 신축 아파트 살아.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가락시형 아파트 2018년 12월에 아마 제가 입주한 거로 기억이 나는데 9,510세대거든요. 입주할 때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전용 84가 4억 7천인가 뭐 4억 6천까지도 떨어졌는데 입주장 끝나고 6개월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15억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전세 가격은 앞으로도 올라갑니다. 근데 입주 물량이 나오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좀 안정을 찾을 수는 있는데 이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울이 입주 물량 나오니까 전세 가격이 안정될 거야. 그런 환상은 좀 저는 버리셔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저렴하게 들어가고 싶다면 입주 물량이 나오는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한번 살아보는 거지 저렴하게. 2, 3억 저렴하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살아보는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입주장 끝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계약갱신 청구하면 4년까지는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할 때 물어봐야 돼요. 집주인한테.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청구 집주인이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거주 의무가 있거나 거주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특약사항에 집주인이 나는 거주 계획 없다 지금은 하면 그거 특약사항에 적어뒀다가 나중에 집주인이 거주한다라고 하면 너 왜 갑자기 말이 바뀌는 거야?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대법원 판례도 나왔어요. 집주인이 진정성을 입증을 해야 돼요. 말로만 내 입주한다 그러고 세입자 쫓아내고 본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나중에 지금은 소송 걸리면 집주인이 다 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도 본인이 입주할 것 같으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2년 후에 내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돼서 죄송하지만 입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약사항에 적어둬야만 집주인도 그게 좋은 거고요. 왜? 나중에 소송 걸렸을 때 야 계약서 쓸 때 내가 얘기를 했잖아 라고 하는 거고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 때 계약갱신 여부는 미리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집주인이 거주 생각이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게 4년 동안 잘 살 수가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하반기 그럼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신도시나 이제 괜찮은 분양 매물이 있다면 어디를 좀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일단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시장도 약간 양극화인데 사실 건축비,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옥석가리기가 들어가는데 저렴한 분양가가 어디냐 찾아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곳들 또는 무순위 계약 취소 줍줍밖에 없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지역이 적용이 되냐면 규제지역. 강남 3구, 용산구
에 나오는 신축 아파트들은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합니다.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강남에 나오는 곳들은 뭐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전용 84가 분양가가 23억 정도, 23억, 24억이에요. 비싸지만 시세가 40억이 넘으니까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공택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뭐 동탄 2신도시, 파주, 운정, 뭐 삼지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검단 신도시, 장항지구, 고양 이런 데 분양가 상한제 물량이 나오니까 그런 거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겠고 앞으로 3기 신도시 또 본청약 나올 거잖아요. 3기 신도시도 아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 겁니다. 무조건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런 거는 놓치지 말고 계속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이 이제 청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경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뭘 해야 돼요? 뭐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정말 한숨 쉬지 말고.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으면 경매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경매 좋죠. 네. 경매 좋습니다. 지금 경매가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데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중에 한 개를 선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자, 청약 좋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나 무순위나 계약 취소 집주, 무순위는 전국이 다 되니까 경쟁률이 높고 계약 취소는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만 되니까 몇백 대 1 정도면 되거든요. 하지만 몇백 대 1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첨이? 그러면 가점 점수가 가점제가 적용이 되면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 84점 만점인데 8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80점 이상 어떻게 되냐고요. 통장 기간, 무주택 기간 만점을 받아도 부양가족 점수에서 내가 결혼해서 자녀가 2명 있어. 4인 가족이에요. 69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부양가족을 더 해야 돼요. 부모님을 올리든지 자녀를 더 출산해야 되는데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좋은 거 나오면 꾸준히 하셔. 하지만 기대치는 좀 낮춰라.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포기하거든요. 나는 청약이 안 돼. 원래 안 됩니다. 청약은. 원래 안 되니까 계속 도전하시고 제 주변에 67번 도전해서 당첨되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박수 쳐줬습니다. 아니 67번 도전할 열정이면 하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약은 그렇게 하시고 경매도 막상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안 나와요. 그리고 가격도 우리 경매라고 하면 천정부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는 그렇게 저렴하게 안 나옵니다. 왜? 내 눈에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도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정 가격이 10억 원에 나왔어요. 시세가 뭐 한 12억 정도 되는데 10억에 나왔다? 그러면 나는 5억에 써야지. 무조건 떨어지죠. 왜? 다른 사람들은 돈을 더 쓰니까. 그래서 경매에 입찰을 할 때에는 그 나와 있는 매물의 가장 저렴한 시세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한 90% 정도만 10%만 하세요. 그 정도만 저렴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경매도 그 정도로 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법원 가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이제 구입하는 방법은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회를 좀 노려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2차 하락이 온다든지 집값 한 번 더 조정될 수도 있잖아요. 추세 상승은 아니라고 제가 했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 뭐 금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 미국의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번 더 조정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또 기회가 아닐까. 그럴 때는 좀 용기를 내서 한번 들어가는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떨어지는 칼날 잡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쉽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나는 떨어지는 칼날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남 3구, 용산구 규제지역 풀리는 거 한번 보셔야 돼요. 풀리고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다.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세제 혜택, 양도세 감면, 야, 집 좀 살아야 내 양도세 감면 해줄게 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무서워도 한번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임대차 입법의 폐지를 이제 검토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또 불안감이 다시 또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전세 가격이 이제 안정이 아니라 또 다시 상승할 거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반대합니다. 임대차 입법 폐지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차 입법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잘못된 법입니다. 법은 잘못됐는데 악법도 법입니다. 왜? 이미 4년 동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되돌리게 된다? 폐지를 한다면 수많은 부작용. 아니 계약갱신 청구를 내가 기다리는 세입자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갑자기 폐지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요. 그러니까 법은 잘못됐어요. 뭐 왜 잘못됐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집주인이고 세입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계약갱신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구라는 게 받아줘야 되고 거절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거주할 수 있으면
거절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분쟁의 씨앗이에요. 왜?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세입자는 저렴하게 오래 살고 싶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리고 싶은. 그래서 2+2는 잘못된 법이에요. 계약갱신 청구가 원래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요. 상가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 우리가 장사한다고 생각하면 인테리어 하잖아요. 매덕 들여서 인테리어 하고 권리금 주고 들어오는데, 상가 주인이 2년 나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본전도 못 뽑았는데 나가래. 아니, 내 인테리어비하고 권리금 어떡할게요? 아니, 이거는 좀 아닌지 않나요? 나 장사해서 권리금하고 인테리어비 뽑을 시간은 주셔야죠. 라고 해서 상가는 계약갱신 청구가 10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1년에서 10번 10년 동안 적용이 되는데, 아파트는 다르잖아요. 권리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인테리어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 법을 만든 분한테 좀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노력을 안 했다. 뭐 왜 노력을 안 했냐면, 그냥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냥 집어넣습니다. 문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줄을 더 추가합니다. 집주인이 거주하면 거절할 수 있다. 이 분쟁의 씨앗을 하나 더 심어버려요. 이거 100% 분쟁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가격 올리고, 집주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든 올려야 되니까 시행되기 전에 가격을 왕창 올려버리게 되고, 계약갱신 청구 4년이 끝난 집주인은 지금 안 올리면 앞으로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또 왕창 올려버리게 되고, 세입자는 억울하고 하니까 문제는 있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 2년이잖아요. 최단 존속 기간이. 이게 1989년도에 2년이 됐거든요. 8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2년을 내버려뒀어요. 사실 2년이 짧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처음에 계약하고 6개월 정도는 괜찮아요. 6개월 지나가면 벌써부터 내년이 걱정이에요. 1년은 금방 가니까 전세금 어떡하지? 마음이 안 편하거든요. 2년이 짧아요. 그래서 2년을 3년으로 해줬으면 돼요. 최단 존속 기간을 3년으로 해주면 집주인은 1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1년과 2년은 다르거든요. 2+2는 2배가 늘어나는 거고, 2년에서 3년에 1년만 늘어나는 거니까 집주인이 부담이 적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우리는 3년제예요. 그러니까 3년으로 해주면 모든 게 깔끔한데 2년으로 하니까 이게 안 맞아. 중학교 3년 했는데 우리 애가 중간에 나가야 돼. 그러니까 중개보수 주고 부탁하고 내가 나간다 그러고 중간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3년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미 시행이 됐고, 하지만 이미 4년 동안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작용이 더 크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개정을 해야죠. 임대차 입법이 두 개잖아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상한제 5%만 갱신할 때 5%만 올려. 거의 못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안 올리는 집주인들 많아요. 왜? 아씨 5% 그거 받으려고 계약서 다시 쓰고 나 안 할래. 4년 후에 왕창 올릴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5%가 좀 너무 박하지 않나. 어차피 4년 후에 어차피 올릴 텐데, 그러면 중간에 약간 버퍼링? 이거를 5%가 아니라 10%나 20% 정도로 상한을 해주고 협의를 해라고 한다면, 어차피 4년 후에 많이 올려줄 거 중간에 좀 올려줘도 세입자들도 안 올리고 사는 것보다 어차피 올라간다면 10% 정도는 먼저 올려주는 게 좀 덜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5%가 넘어가다면 한 10% 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줘도 충분히 좀 잘할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만드는 것도 잘못됐고 이제 와서 폐지한다는 것도 잘못됐고, 저는 양쪽이 다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안이 빠졌더라고요. 정부가 이 종부세 개편을 미룬 이유와 향후 종부세가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합부동산세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시행이 됐거든요. 이것도 논란이 있잖아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살 때 취득세를 한 번 내고요.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라는 걸 한 번 냅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라는 걸 내고요. 집값이 비싸면 이제 종부세라는 걸 내는데, 취득세와 양도세를 거래세라고 하고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보유세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국가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높은 나라였어요. 취득세, 양도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경제개발을 1970년대부터 경제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많이 생겨요. 경제개발을 하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용인해주는 정책을 펴서 경제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양도세를 많이 부담을 시켜서 이제 좀 환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낮춰야겠죠. 그런 제도였는데, 선진국들은 보유세가 높아요. 집값이 우리처럼 그렇게 다이나믹하지도 않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된 100년,
200년 이렇게 고택들이 많잖아요.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놓고 방치하지 말라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유세를 좀 높게 책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선진국처럼 보유세를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올립니다. 다시 내렸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올리는데 뭘 잘못했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유세를 올리면 원래 거래세는 낮춰줘야 돼요. 보유세를 올리는 이유는 야 힘들지? 매년 너 종부세 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투자하지 말고 팔아라는 소리예요. 팔려고 하니까 뭐가 걸려요? 양도세도 중과세를 적용해 버렸네. 팔려고 하니까 3주택 이상이 되면 규제 지역에 양도세가 30%포인트가 더 중과세가 됩니다. 최고 세율이 82.5%까지 가요. 10억 원이 남았는데 8억으로 국가에 내야 되고 내가 2억을 가져가요. 우리 기자님 같으면 10억이 남았는데 국가에 8억 주고 내가 2억 가지고 간다?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애국자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하고 동업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그래서 5 정도는 떼주는 게 우리가 이제 아 그래. 아유 내가 5 줄게 그래. 아유 나 그냥 8은 나 못하겠어. 안 팔아요. 매물 잠김 현상이 생깁니다. 종부세를 올리는 이유는 매물을 내놓게 해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버티는 거예요.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니까 공급이 부족해지죠. 공급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입주 물량 A 공급이 있고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고 회수하는 상대적인 공급이 있는데 이걸 매물을 잠궈버리게 되니까 시중에 공급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종부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내려줘야 되고요. 종부세를 내리면 거래세를 올려도 돼요. 근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부세 문제는 있어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맞는데 이걸 갑자기 폐지한다? 그러면 이게 종부세가 이제 국세인데도 지방으로 교부해 주는 세금이에요. 취득세는 지자체들이 가져갑니다. 서울시나 수원시, 고양시가 가져가는 세금, 재산세도 지방세, 양도세는 국가가 가져가요. 종부세는 국가가 거둬가는데 국세인데 지방으로 나눠줘요. 왜? 종부세 누가 많이 낼까요? 어느 지역이? 주로 강남 상부가 많이 내요. 그러면 강남은 부자인데 다른 지역들은 안 되니까 종부세를 걷어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폐지하게 되면 사실 이게 세수도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폐지가 이게 저는 와전됐다고 보는데 세법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을 해서 재산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산세는 지금처럼 낮고 종부세는 폐지되면 좋겠네. 그거 아닙니다. 이게 폐지되면 합쳐서 재산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삼모사인데 이게 지금 폐지하거나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 국회에서 법 개정도 해줘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좀 바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민생이 아닌 이유로 좀 바쁘기 때문에 종부세를 논의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관심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정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폐지가 해서도 안 되고 폐지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좀 낮춰주는 거는 지금도 충분히 낮춰줬거든요. 공시가격도 좀 많이 안 올리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좀 내려줬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